제가 AP 부모교육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수료를 하고 광주에서 거의 한 8년 가까이 쭉 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적어도 1년에 2차례 이상씩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작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회 카톡에도 올려드렸는데 온라인 4기입니다. 벌써. 그래서 3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회기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은 3월 22일까지입니다. 참가비는 2만원인데 그 중에 교재비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꼭 소개해서 등록하고 또 나아가서는 5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정세미나에 또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8년도에 제가 가정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삼육대학에서 상담심리학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그때에 이 프로그램의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홍경자 상담 심리센터에서 교육비가 38만 원 정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는 봉사 차원에서 거의 그냥 교재비만 받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 와서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 프로그램을 쭉 진행해 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유익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인터넷이 연결되기만 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를 할 때에 해남, 광양, 서울, 심지어는 캐나다나 미국 이런 곳에서도 시간, 장소의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이렇게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료증을 2개를 받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지도자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P, 이 적극적인 부모 역할, 이 프로그램의 저자인 이 마이클 파킨 박사께서 이 책에 교재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운동 경기를 관람하였는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찬란한 광채 속에 우리의 영상에 남아있는 것은 사랑했던 친구들, 배우자, 자녀와 얼마나 질적으로 충만한 관계를 맺었는가에 대한 회상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죽음을 앞두게 될 때 가장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도 아니요, 좋은 것을 구경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와 다른 사람과 얼마나 행복한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6회기에 6번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교재도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부모 역할의 유형,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2장에서는 대화법에 대해서, 3장에서는 훈육에 대해서, 4장에서는 이 분노 조절이라든지 힘겨루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5장에서는 격려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우리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장 리더십의 유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실수를 합니다. 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또 실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역할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부모 역할의 목적은요, 우리의 자녀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생존하고 행복하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준비시켜주는 것이 부모 역할의 목적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존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도록 필요한 준비들을 가정 안에서 하는 것이 부모 역할의 목적입니다. 부모 역할을 잘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직업보다도 중요한 직업은 부모 역할입니다. 그런데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일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6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를 따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역할은 의사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인격적인 특성과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기, 책임감, 협동심, 높은 자존감, 상호 존경, 학습의 욕구,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민주사회의 품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현대사회에서 생존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보이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가 10대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위험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중2, 10대가 되면 제일 무섭다는 표현을 쓰죠. 왜 10대를 사춘기라고 하고 굉장히 부모 역할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담배나 알코올, 약물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성 문제. 예전에는요, 이렇게 그 친구들과 학교에서 싸워보면 싸우면서 끝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 다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쳤거나 그렇게 하면요,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부모를 오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학을 가기도 하고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줄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자녀와 강한 결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10대가 되었을 때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부모에게 와서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와 강한 결속력이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경험이 없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자질, 책임감, 협동심, 용기, 자존감, 그 다음에 융통성,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기술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친구나 또래가 담배를 권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의사소통 능력, 거절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해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취임식 때에 보좌관들이 이렇게 술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술을 준비하지 말고 물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축하 파티에 술을 준비하지 않고 물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쓰셨던 성경을 주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약속을 했는데, 링컨도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는데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 링컨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술을 준비하지 않고 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로부터 오게 된 것이죠. 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여과해주고 예방해주고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1장 1회기에서는 부모 역할의 유형 혹은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부모의 역할의 유형, 리더십의 유형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전제형, 독재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심부름꾼형, 방임형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부모, 민주형 부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부모 역할의 유형이 세 번째, 민주형 부모, 적극적인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규칙을 정하는가, 누가 규칙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부모 역할의 유형, 리더십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왜 그 사람이 규칙을 정하는가, 세 번째, 규칙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부모의 역할의 유형과 리더십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자, 이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동영상을 보고서 이 부모의 역할의 유형인지 어떤 유형인지, 아까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Alina,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to keep this room straight? Oh, Dad, isn't that a big deal? Yes, it is. Absolutely. Now stop what you're doing and clean it up. I'll clean it up when the show's over. You clean it up right now. Why? No one's coming over. That's not the point. Well, I don't see why I can't just finish watching my show. Because Why? Because I'm your father and I said so. Now clean up this room this instant or there'll be no TV for 1 week. That's not fair. Who said life was fair? You'll see how she likes life with no TV for a week. 여기에 등장하는 아빠는 어떤 부모 역할의 유형, 리더십의 유형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제형, 독재형 유형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규칙을 누가 정합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정합니다. 왜 부모가 정합니까? 부모의 말이니까 부모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규칙이 어떻게 시행됩니까? 전제형 부모, 전제형 리더십 유형은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규칙을 시행합니다. 규칙을 잘 따르면 보상을 주고, 규칙을 잘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합니다. 저도 정말 전제형 리더십과 전제형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렇게 진행하고 하면서 민주형에 가깝게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혹시 전지형 부모님이 계십니까? 전지형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전지형 부모 역할은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겨루기만 가져옵니다. 아직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가 손잡고 교회에 데려오면 그냥 끌려서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독립하고 성인이 되면 그때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굉장히 전지형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압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그 아들이 학교에서 이성 문제를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지형 아버지가 그 아들을 또 전지형으로 아주 막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질책을 하고 꾸짖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답니다. 자녀가 가출을 했는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이를 찾아내가지고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발 가출만 하지 마라.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없죠. 전지형 부모는 언젠가는 힘겨루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형 부모 역할은 효과가 없고 힘겨루기만 가져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Alina, honey, this room is pretty messy. Don't you think you ought to clean it up? In a moment, just as soon as the show is over. Well, okay, but don't forget. Honey, it's been 45 minutes. Isn't your show over yet? Oh yeah, well, this other show that I really like came on. It'll be over in a few minutes, okay? Well, I guess so, but this room is really a mess. Okay, the show is over, so please pick up the room. Okay, but will you help me, please? I'd love to, sweetie, but I've got to finish some paperwork. Please, that way I'll know where everything put. Well, Please, pretty please. okay, but no messing around. Thanks, Mom. I'll be right back. I just have to go over the bathroom. 아니, 너무 이쁘죠? 여기 나오는 엄마는 어떤 부모 역할의 유형입니까? 어떤 리더십의 유형입니까? 그렇습니다. 방임형, 심부름꾼형 부모 역할 유형과 리더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규칙을 정합니까? 자녀가 규칙을 정합니다. 자녀가 하자는 대로 부모가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녀가 그걸 원하니까. 규칙이 어떻게 시행됩니까?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심부름꾼형 부모 역할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에 필요한 이 품성과 자질인 책임감과 협동심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 심부름꾼형, 방임형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 역할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대개 이제 단체 생활이나 기숙사 생활, 군대 생활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과 협동심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심부름꾼형, 방임형 부모님이 계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부모, 민주형 부모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부모 역할을 이용 세 번째 유형의 비디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lina, this room has gotten pretty messy. It seems to me like it's mostly your things. Yeah, I guess so. Remember, we talked about keeping this room straight. Okay, I'll clean it up after the show. When will the show be over? At 6. That's 45 minutes. I don't feel good about waiting that long, especially since you agreed to keep it straight on your own. How about you clean up during the next commercial? Okay. Alina, I thought we agreed you'd clean up after the next commercial. Oh, Mom, I have to go to the bathroom. I understand. Things happen. Mom! If you hurry, I bet you can have this place straight in 2 minutes. Dad! Your mom is right. You agreed to keep it straight. And then you agreed to clean it up during the commercials. It is important to keep your agreements. But what's the big deal about keeping this room clean anyways? Why do I have to in the first place? Because why? Because in our family, we take pride in our home. And that means keeping things reasonably neat. Now hurry, or you'll miss the end of the show. No, Mr. Howard. 예, 어떤 부모 역할 유형, 리더십 유형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부모, 민주형 부모 역할과 리더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규칙을 정합니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협의해서 규칙을 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이 어떻게 시행됩니까? 앞으로 이제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를 통해서 배우되 자연적 연결과 논리적 연결과 부여하기, 나전달법, 문제 해결을 통하여 또는 격려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좀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This room has gotten pretty messy. 자,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가 지금 방을 이렇게 어지러 놓고 TV만 보고 있다는 것을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It seems to me like it's mostly your things. Yeah, I guess so. Remember, we talked about keeping this room straight. 이미 이 엄마 아빠와 이 아이는 거실을 항상 말끔하게 청소하는 것을 이미 규칙으로 정하고 약속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가 화를 냅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kay, I'll clean it up after the 그런데 이 자녀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치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전쟁 부모 같으면 뭐 프로그램이 끝날까지 못 기다려. 빨리 지금 치워. 그리고 TV를 꺼버립니다. 방임형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래, 그러면 보고 TV 끝난 뒤에 치워. 그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극적인 부모, 이 민주형 부모는 어떻게 하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When will the show be? 이 프로그램이 언제 끝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지금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t 6. 6시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45분이나 남았어요. 너무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 엄마는 45분, 6시까지 기다려 너무 길다. It's 45 minutes. I don't feel good about waiting that long, especially since you agreed to keep it straight on your own. How about you clean up during the next commercial? 그래서 이제 엄마가 타협점으로 다음 광고 시간에 좀 치우면 좋겠다고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Commercial. Okay.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일방적으로 부모가 정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정한 것도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협의해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다음 광고 시간에 치우기를.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다음 광고 시간이 끝냈는데 아직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엄마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Alina, I thought we agreed you'd clean up after the next commercial. Oh, Mom, I have to go to the bathroom.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그랬죠. Things happen. Mom! If you hurry, I bet you can have this. 이제 규칙을 정한 대로 이제 치워야 된다고 하고 빨리 치우고 나면 다시 TV를 켜주기로 얘기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엄마나 아빠 중에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마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Play straight in 2 minutes. Dad, Your mom is right. You agreed to keep it straight. 아, 그렇습니다. 아빠도 일관성 있게 엄마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훈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런 비슷한 동영상들을 많이 보고 아이고 아버지들을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좀 몇 번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상위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보통 오전 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저녁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3월 29일 저녁 7시부터 9시 2시간 이렇게 하는데 직장인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아빠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으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사람보다는 엄마 아빠가 같이 참여해서 일관성 있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훈육을 한다면 더욱 부모 역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you agreed to clean it up during the commercials. And it's important to keep your agreements. but what's the big deal about keeping this? 왜 그래야 되냐고. 우리 지금 저희 자랐을 때는 부모가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군사정권 시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나 둘 그렇게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라나는 자녀들은 무조건 그냥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왜 그래야 되는지 가치관과 인생관과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Keep this anyways. Why do I have to in the first place? Because Why? in our family, we take pride in our home. And that means keeping things reasonably neat. Now hurry. 그렇죠.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전재형 부모나 리더십이든지 혹은 심부름꾼형 부모나 리더십이든지 적극적인 부모를 향하여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부모는 어떤 부모 역할을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또 나와 내 배우자는 어떤 부모 역할을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대개 부모가 전재형이면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좀 방임형 쪽으로 좀 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방임형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또 전재형으로 가기도 하고 혹은 부모의 전재형 부모를 닮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답습이 돼가지고 또 전재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역할 유형, 리더십은 어떤가? 나와 배우자는 또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동영상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AP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질문도 하고 답도 듣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의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는 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 훈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참여의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참여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녀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 그건 전지형 리더십입니다. 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그것은 방임형, 심부름꾼형 부모의 유형입니다. 민주형 부모, 적극적인 부모는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참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훈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규칙을 정하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여행 일정도 잡고 그래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번 여름에는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는 상호 존경입니다. 평등의 개념으로 설립된 사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린 것이지 인격이 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는 다 동등하고 평등하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서로 배우자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를 존중할 때 그때 우리의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 존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녀가 스스로 노력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모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곧바로 끼어드는 경우 과잉 모호적 태도는 자녀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바라는 것만 강요하면서 자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 부모 역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과잉 모호적 태도는 심부름꾼형 방임형 부모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강요하는 것은 전제형 독재형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상호 존경이 없으면 훈육에 효과가 없습니다. 자, 상호 존경에 관련된 동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ngela, it's time to get ready. Ignore me like that. When I talk to you, I expect you to look.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ngela, it's time to get ready for your bath. Angela, why are you ignoring me? Why do I have to repeat myself? It's so disrespectful for you to ignore me like that. When I talk to you, I expect you to listen. Do you understand me, young lady? Mommy, what is RESPECT? Mommy, why do I have to repeat myself? When I talk to you, I expect you to listen. It is so disrespectful for you to ignore me like that. Do you understand me now like a woman? 황당하죠. 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심 없이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 왜 이렇게 부모에게 함부로 해? 그러면서 나무랄 때가 많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때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자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존경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I'm sure I can't watch it. Because it's rated PG-13 and you're only 8. But Dante watches PG-13 all the time, and he's only 8. Well, you're not Dante and I'm not his mother. I'm yours. You're stupid. I hate you. Sit up for a minute, please, son. Now, you seem pretty angry about that movie thing. But that doesn't give you the right to talk to me disrespectfully. I don't mind you being angry or disagreeing with me, but I do mind you yelling and calling me names. I don't do that to you, and I expect you not to do that to me. Isn't that fair? Yeah. Yes, ma'am. Yes, ma'am. Good, then you'll understand why there'll be no movies or TV, PG-13 or otherwise, for the next week as a consequence. No. That's right, son, you've got to learn to treat people respectfully to get along in this world, and that starts with your mother. You know, you're a good kid, but you let that temper of yours get you into trouble. You might think that not getting to see a video or getting to watch TV is a tough consequence, but can you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I yelled at my boss like that? I would. Well, I'd probably get fired, and then there'd be no money for movies or anything. 이 상여 존경이 두 번째 이 동영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 부모가 그걸 거절할 때가 있어요. 여기
대시기처럼 엄마가 그 성인용 영화, 성인용 드라마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자녀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내 친구는 부모님이 보게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조건 안 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대식이 엄마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집과 우리 집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차분하게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을 못 보게 되어서 많이 화가 났구나 하고 이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성인용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는 그렇게 나무래고 끝내는데 여기서 엄마는 그에 따른 결과를 부여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예요? TV를 못 보게 합니다. 이 아이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원하는 TV를 못 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어렸을 때 가정에서 그런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 때 직장을 잃고 돈도 벌 수도 없고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미리 어렸을 때 책임감을 길러주는 이 엄마의 이런 설명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책임감을 길러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의 욕구와 상호 존중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택권주의입니다. 선택권주의. 우리의 자녀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참여의 욕구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주는 것은 자녀를 존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우리의 배우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선택권을 준다면 우리는 힘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춘기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10대 가서 힘이 생겼을 때 힘겨루기가 되고 심지어는 가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선택권 주기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always so bossy about everything, saying, do this, do that, drink your milk, brush your teeth, always ordering me around. One day, finally, I decided I had enough. We're living in a few minutes. Please put this shirt on. No. What did you say? I said no. Come on, Austin, I don't have time for this. Put the shirt on. No. This went on for about 10 minutes with her pleading and threatening and stuff, but I had already made up my mind. I wasn't going to put on that shirt no matter what. I got my pride, you know. When she came back, I thought I was really going to get it. She could have spanked me if she wanted to, but she couldn't make me put on that shirt, and by now we both knew it. But instead of spanking, she did something really different. You know, Austin, I think I owe you an apology. I've been treating you like you don't have the sense to make up your own mind about what to wear. Let me ask you something. Would you rather wear this yellow shirt or this red one? Find me an honorable way out. Peace with dignity. The red one. Great. You finish getting dressed and I'll get breakfast going, okay? Me too. Austin, would you rather have cold cereal or oatmeal today? No.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부모가 선택권을 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의 유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전제형 부모는 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한계만 있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심부름꾼형 부모는 이 나선형으로 되는데
자유는 있는데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인 부모는 한계 안에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확대되어가는 한계 안에서 자유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뭐 노란 옷을 입을래 빨간 옷을 입을래 이렇게 되지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때요? 어떤 옷을 입을래? 이렇게 한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때는 어때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부모 역할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인내하고 잘 넘어갈 때도 있지만 똑같은 일인데 어떨 때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을 때는 웬만한 일도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는데 우리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부모님들이 저렇게 화를 낼까? 지난번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서 자기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자기 보살핌이라는 것은요, 자녀에게서 떠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히 쉬고 건강 관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충만했을 때 어때요? 이해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보살핌은요, 너무 많이 하면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너무 적게 하면 인내심이 사라지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녀와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와 같이 놀아주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사랑의 예금 통장에 예금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할 때 거기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자녀와 재미있게 놀아주고 같이 관계를 맺음 없이 늘 훈육만 하면 사랑의 예금 통장에 잔고가 고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AP 지도자 과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때 그때 한 강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딱 하나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와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그것이 정말 자녀를 훈육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훈육이 아무 효과가 없고 아이들이 엄마 잔소리를 싫어하고 아빠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요,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같이 보내는 시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런 뒤에 훈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내일은 화요일인데 교회에서 대화법, 의사소통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4기 온라인 부모교육 AP 프로그램은 3월 29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6회기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혹 멀리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또 등록시켜서 그들이 큰 유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